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냐라고 기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은 김 위원장이 응답을 했냐라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Yeah, he has.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그래. 응답했어. 이런 겁니다. 좀 하고 끌었습니다. 뜸을 좀 들이다가 뜸을 들이다가 그래. 그가 응답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했는지, 무슨 응답을 해왔는지 이런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그 다음에 질문한 질문은 뭐였냐면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very posi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단계에 있다. 긍정적인 단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잘 해석해봐야 뭐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바로 이어서 한 이야기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보호를 받아왔다. 그리고 내 첫 임기 동안 그들은 보호를 위해 연간 거의 3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었고 이후 30억 달러로 합의했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후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나는 4년 동안 그 과정, 그러니까 분담금 협상 과정을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백악관에 복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 바이든이 30억 달러를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보았다. 돌려보내는 걸 보았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말 좋은이라는 표현은 very nice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이스한 사람이다.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겠는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도움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원한다면 이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no thanks 했다는 거죠. 감사하지만 괜찮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우리는 3만 9천 명의 병력을 그곳에 배치해서 당신들을 김정은, 당신들의 이웃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하는 아주 간단한 군사작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거 이상한데? 라고 이재명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재명이 하는 말은 아니요.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줘야 되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돕고 싶지만, 한국을 도와주고 싶지만, 하지만 알다시피 누군가한테 도와주겠냐라고 물어봤는데 no thanks 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들을 한 나라로부터 보호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나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수천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들의 석유 수입량의 50%를 차지하는 해협을 지키는 데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 한국은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건 공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국과 잘 지내고 있다.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과도 잘 지내고 있고 한국과도 잘 지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표현입니다. 자, 한국과는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3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에게 내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고 바이든은 즉시 그 명령을 철회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나라를 보호할 수는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우린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훈련 축소가 오랜 동맹국인 한국보다 미국의 적국인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답변합니다. 상황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중러가 원팀이 돼가지고 미국과 싸우겠다라고 막 덤벼 나오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원팀이 돼가지고 막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스파이짓 하려고 하고 삐걱거리면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한국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개인적인 친분을 만들어 두었던 김정은을 잡고 다시 대화하자라는 방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북중러를 깨트리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김정은은 나를 매우 존중해줬고 우리는 여러 차례, 특히 2차례 주요 회동을 통해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했고요. 나는 그를 이해한다. 김정은을 이해한다는 거죠. 김정은도 나를 이해한다.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는.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알다시피 그는 바이든을 싫어했고 오바마도 싫어했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내가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저희가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분담금 더 받으려는 돈이 목적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잠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얼마 안 됐죠. 7월 23일에 데이빗 바인이라는 분이 국제정책센터라는 곳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에는 80개의 미군 기지가 있고 2만 7천 명의 병력과 민간 군사 인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 연간 약 55억에서 60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 55억에서 60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SMA라는 특별협정을 맺어놓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비용은 연간 약 11억 3천만 달러에서 11억 9천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 상당히 큰 돈이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전체에 들어가는 55억에서 60억 달러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한국이 부담하는 수준은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자금의 44억에서 48억 달러가 주한미군 주둔에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던 것, 이건 거래의 기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설마 실제로 100억 달러를 달라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돈이 55억, 60억 정도라고 하는데 100억 달러 달라는 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죠. 그래서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때 사실은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거를 20억 달러로 낮추는 상황까지 진행이 됐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구두 합의였던 거였고요. 궁극적으로 합의가 됐던 30억 달러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30억 달러라고 주장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기억에 30억 달러로 기억이 돼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억 달러로 올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2025년 11월 14일 한미 무역 및 안보 협상이라는 것이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동 설명 자료라는 것이 발표가 됐죠.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 직후에 양국 정부가 공개한 이 공동 성명에 보면은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총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330억 달러. 그러면 1년에 33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330억 달러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10년치 방위비 분담금에다가 한국이 주한미군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 그리고 전기 수도세 감면, 그리고 세금 면제 등등 모든 직간접적 기여액을 10년치 최대치로 계량화해서 합산한 상징적인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로 우리가 330억 달러를 10년 동안 다 주겠다라고 약속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한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양자 회담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발표문 내용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2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준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둔 비용에만 330억 달러를 10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억이 좀 꼬여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는 연 30억 달러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뿐만이 아니라 한미 무역 및 안보 협상 약속 전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3,500억 달러 이행하라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조인트 팩트시트 해가지고 발표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전면적으로 다 이행해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면적인 약속 이행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재명에 대해서 very nice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very nice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을 안 했으면 나이스한 사람이 못 됐을 텐데 약속을 했으니까 나이스한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나이스한데 약속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죠. 약속 이행이 계속 지연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런데 북한의 행동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 이거 빨리 서둘러서 재가동하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첫 임기 때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뚜렷하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과거 비핵 국가였을 때 정상회담에 나왔으나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랜다고 나올 입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단순한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아닌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측에서 요구할 것은 당연히 군축 협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 자체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듯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압박을 유지해서 협상 테이블로 김 위원장을 끌어냈던 일기와는 달리 그때와는 달라졌다는 거죠,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분위기를 주도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을지방패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정책 전환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압박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화책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한다. 특히 북중러 3자 안보 협력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떼어내는 것, 그리고 한국의 좌파 정권이 한미일 3자 협력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보다 북한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반응했다고는 했지만 북한이 비우호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에 반응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째려보고 김정은은 멀뚱멀뚱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김정은이 반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하라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 김정은이 반응을 한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러시아로부터 그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군사 기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트럼프의 손을 과연 잡을지, 러시아, 중국을 양손에 쥐고 있는 북한이 과연 트럼프가 내민 손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